대부분의 은행 업무는 개인의 은행 업무는 모바일로 다 돼. 그럼 모바일에 제일 친숙하고 모바일이 제일 편리하게 돼 있는 게 뭐야? 인터넷 은행들이에요. 모바일 인터페이스를 너무 잘 이해하고 있는 조직이죠. 모바일 뱅킹 시장에서 제일 인터넷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제일 뚜렷이 갖고 있는 거죠. 카카오뱅크 그리고 K뱅크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방은행을 넘어섰다고 해요. 네네. 근데 지방은행을 넘어섰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잘 와닿지 않거든요. 저는 서울 사람이라서. 저는 서울에만 살아가지고 지방은행 좀 재수 없어 보이려나? 네, 그렇죠. 편집해주세요. 근데 뭐 지금 남아 있는 지방은행들 경우에는 JB도 그렇고 BNK, 그러니까 부산경남은행도 부산. 그렇고 대구은행, DGB 꽤 큰 금융사예요. 그러니까는 이 다른 어떤 뭐 금융사, 뭐 저축은행들 다 합친 것보다 보험사들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이고. 한데 이런 규모의 은행들, 그러니까 시중은행, 소위 말하는 은행들보다도 인터넷 은행이 더 앞질렀다라는 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실적을 견인한 주요 팩터가 뭐예요? 오픈뱅킹 하면서 대환대출 하면서 지난해 많이들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대출을 받을 사람들을 고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었던 거죠. 대환대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기존의 대출자들보다 공격적으로 좀 금리를 좀 낮게 책정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네. 지금 단기순이익이 너무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있는 거죠. 기존의 시중은행들이 두 가지 이슈가. 네네.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있죠? 하나는 네. 우리 홍콩 그 ELS 관련돼서 네.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거기서의 손실 금액이 이제 올 상반기 1분기에 반영이 됐고 4대 은행들도 파생상품 관련해서 비용이 많이 맞아요. 발생했고 네. 그다음에 지방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그 홍콩 ELS는 아니지만 주로 이제 PF 대출, 부동산 관련 대출들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했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나지 않은 구조 하에서 이제 시중은행들, 기존은행들은 주춤한데 인터넷 은행들은 고객들을 많이 오픈뱅킹이든 대환대출을 통해서 많이 유입해서 수익률이 좋아진 거지. 매출이 늘어난 거지. 그런데 또 제가 찾아보니까 정부가 대환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허용해줬다, 그러니까 출시했다 이렇게 그쵸.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핀테크가 이것도 잘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못해서 다른 은행들이 못해서 아니면 서비스 이런 정부의 정책 덕분에 일시적으로 지금 이익이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핀테크의 성장 계속 될까요? 사실 제가 써보면서 진짜 편리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자주 쓰긴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제일 큰 장점이에요. 상대적으로만 해도 저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뱅크나 뭐 터스뱅크 쓰는 친구들 많아요. 30, 40대. 이유가 뭐냐? 편리하잖아. 세미 아나운서 저기 은행, 오프라인 은행 창구 언제 가봤어요? 가본 지 꽤 됐죠. 가본 지 꽤 됐죠. 요즘 핸드폰으로 다 되고 고객센터에 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오픈뱅킹 하세요, 핸드폰 앱으로 하세요 이렇게 앱 사용 방법을 문자로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어차피 이제는 대부분의 은행 업무는 개인의 은행 업무는 모바일로 다 돼. 모바일로 해라고 했는데 그럼 모바일에 제일 친숙하고 모바일이 제일 편리하게 돼 있는 게 뭐야? 인터넷 은행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많이 좋아졌지만 국민은행도 우리은행도 하나은행도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불편해요. 그 여전히, 특유의 맞아요. 그게 있어. 더 친절하지 못한 그게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그 모바일 인터페이스를 너무 잘 이해하고 있는 조직이죠. 카카오가 특히. 그쵸. 카뱅이 제일 많이 하는 이유는 모바일 뱅킹 시장에서 제일 인터넷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제일 뚜렷이 갖고 있는 거죠. 근데 호실적을 낸 배경에는 대환대출 서비스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주담대 대출이 좀 높다고 해요. 맞아요. 근데 주담대를 뭔가 카카오뱅크나 이렇게 핀테크 이 핀테크 기업들한테 받기는 조금 무서울 것 같기도 한데 이게 그렇게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오, 세미 아나운서 의외로 또 그런 건 또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뭔가 주택담보대출은 큰 은행 가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은행, 막 우리은행 이런 데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전형적인 그게 있어요. 여기 네. 주택담보대출에서의 구체적으로 들여다봐. 만약에 세미 아나운서 별장 하나 사보세요. 언제 살 수 그러니까 있을까? 화이팅! 하여튼 그래서 별장을 사셔서 그 아파트가 아닌 다른 일반 주택을 가지고 주택담보대출을 인터넷은행에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담대가 일반적인 주택이 아니야. 그냥 아파트예요. 그래요? 다 대부분 아파트. 딱딱 찍어내듯이 아파트들은 다 그렇잖아요. 이게 그 신용 관리하고 채권 관리하기가 너무 쉽게 모듈화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고객 확보만 잘하고 그리고 고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그냥 접근만 편하면 충분히 쉽게 되는 부분이었어. 그게 더 편리해서 사업을 잘 할 수 있었던 거지 이 부분에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은행들이 잘 못한 것도 있어. 맞아요. 근데 잘 못한 이유가 뭐야?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손실이 났어. 그다음에 부동산 담보 대출에서 PF 대출에서 손실이 났어요. 그렇죠. 근데 인터넷 은행은 왜 손실이 안 났어? 이걸 못 하니까. ELS도 안 했고 PF도 안 했고 그러니까 PF를 주담대는 되고. 그러니까 PF나 이런 것들 할 만한 아직까지는 그 금융 상품이나 금융 구조를 만들어내질 못해요. 어쨌든 그 은행 산업에서 가계 대출 부분과 가계 대출 수익 나는 것들도 크지만 산업에서의 부분도 되게 크거든요. 여기가 더 클 것 같은데 자금이 더 크니. 이 시장은 아직까지는 얘들은 진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에 조금 제한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나중에 추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중 4대 은행들은 기업단으로 가고 핀테크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그럴 수 은행 있어요. 플랫폼으로 나뉠 것 같다는 생각도 그럴 들어요. 수 있어요. 예. 그런 여지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가능성도 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이제 그 계속해서 그러면 인터넷 은행들도 그럼 지금 전략으로 남을 거냐? 네. 아니면 진짜 본격적으로 더 고도화된 금융산업, 금융상품들을 해나갈 거냐? 맞아요. 그거에 대한 적응들이 필요하겠죠. 네. 그럼 반대로 기존 은행들이 이 가계대출 쪽으로 접근이 쉽게 또 잘 한다면 더 성장할 수 있을까요? 핀테크를 누르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안 솔루션, 뭐 IT 보안 같은 경우에는 국민은행 탑이겠죠. 우리나라의 금융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 인증 서비스에 있어서 자 보세요. 우리 그 금융인증서 그거 대체하는 간편 인증 있잖아요. 네. 그거 뭘로 하세요 주로? 저 카카오페이랑 네이버페이로 해요. 그래 정확하게 네. 이렇게 하시죠. 지금 뭐죠? 그 카카오랑 대부분 네이버 아니면 토스로 해요. 맞아요. 그 간편 인증을. 너무 근데 편해요. 그 모든 나머지 은행들도 뭐죠? 간편 인증 다 만들어 놨어요. 국민은행 간편 인증, 기업은행 간편 인증, 우리은행 간편 인증 다 있어. 근데 그거 쓰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저도 그쵸? 기억도 안 나요. 그쵸? 네. 있긴 다 있어. 네. 그리고 하려면 다 할 수도 있어. 근데 첫 번째 보통 카카오페이랑 네이버페이가 많이 아니에요. 나오는 첫 것 번째 같은데. 자세히 아니에요? 보시면 국민은행이 1등인데도 그럼 있어요. 제가 그게 편해서 그냥 그쪽으로 그냥 당연히 그렇게 갔나 봐요.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핸드폰 시장에서의 사람들이 편리하고 친숙하게 된 데에서는 절대적으로 따라올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단순히 자금력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인 거죠. 서로 이제는 넘어가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장점들이 너무 강하게 부각이 돼 있어서. 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네. 인터넷 은행이 쉽게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산업에 기업 대출, 네. 그다음에 다른 복잡한 금융상품에 접근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고. 쉽지 않을 거고. 이제는 인터넷 은행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편리성. 그 개인 금융 부분을 금융 부분을. 전통 은행들이 쉽게 가져오기도 쉽지 않을 거고 모바일 은행 부분을.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다 자기의 장점을 가지고 시장에서 서바이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인터넷 은행들이 앞설 거냐 말 거냐는 모르겠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환경들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전지적 경제 시점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핀테크 금융업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봤는데요. 시청자님들도 이 기회에 금융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죠. 네. 안녕. 안녕.